안녕하세요.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를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, 일단은,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다른 게 아니고, 어, 최근에, 음, 6월부터 이게 좀 많이, 이슈가 되고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,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. 어, 그 기사에 보면은 중소도의 기적, 뭐, 50-50, 사태, 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기사가 나와 있는 거를, 저는 뭐, 이 걸그룹에 대해서, 뭐, 아이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, 이런 내용은 잘 접하지를 않는데, 근데 제 파트너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, 제가 오늘, 지금 그 몸살 감기 상태다 보니까, 그거를 몇 개를 좀 들어봤어요. 그 내용이 지금 저희의 상황과 많은 닮은 점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단톡방에 그 내용 하나를 띄워놨고, 한번 봐주십사. 특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. 이게 이제 그 기자가, 안진용 기자라는 사람이 김현정 앵커한테, 답변을 한 내용인데, 어, 그, 이 걸그룹 50-50라는 이 걸그룹은, 어, 2022년 11월에 데뷔를 해서 4개월 만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고, 한 15주 연속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, 어, 아직도 머물고 있대요. 근데 왜 이 회사가 지금 문제가 됐는지, 통상은 기획사가, 어,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, 이번은 좀 반대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외주 어, 업체가 어, 끼어든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언급을 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. 이 김현정 앵커가 물어본 게, 이 그룹은 국내보다 외국에서 먼저 유명해졌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꽤 계세요. 어떤 팀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. 라고 하니까, 안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, 제가 그럼 앵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. 멤버 4명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? 하니까, 이름은 모르겠고 얼굴은 다 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 기자가,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는데,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. 라고 답변을 했어요. 그러니까,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모른다. 이게 바로 딱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생 그룹이거든요. 그런데 이들이 지난해 11월 데뷔했고, 국내 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빌보드 차트나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단숨에 상위권에 들어가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게, 이들을 갖고 왜 일이 시끄럽냐, 왜 이들의 이런 소유권을 갖고 얘기가 나오냐를 놓고 봤을 때, 누가 기획했든지 도대체 누가
주인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거든요.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내가 집을 지어요. 내가 돈을 냅니다. 내가 설계하고 자재 샀어요. 그리고 인부를 사서 집을 지었어요. 그럼 그 집은 제 집인가요? 인부의 집인가요? 그러니까 당연히 안 기자님 집이죠.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. 그렇죠.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모든 비용을 대고, 그리고 안승일 대표 이 기버스를 외주 프로듀싱을 맡긴 겁니다.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우리 쪽과 좀 접목을 시켜서 한번 보자면은, 우선 KOK 플레이, KOK 재단이 설립이 되고 KOK 플레이가 론칭이 됐고, 여기에 많은 참여자들이 모였고, 근데 여기에서는 소위 말해서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이 걸그룹 4명한테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, 여기서 이야기하기로 한 2, 30억 정도가 들어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이 기획사가 규모가 적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프로듀싱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외주를 준 거죠. 외주를 줬는데 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외주를 맡긴 거지요. 맡겼는데 일종의 이게 이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일종의 인부를 산 거죠. 그런데 지금 과연 소유권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겠죠. 그런데 여기서 전홍준 대표는 본인 건데, 내 집인데 이걸 강탈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, 그 세력이 바로 이 더 기버스 안승일 대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, 외주 업체가, 그러면 프로듀싱을 하고 하는데 전적으로 내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지 않고 프로듀싱을 해주지를 않겠죠. 그러면은 KOK 플레이가 있는데, 그 KOK 플레이가 그 앱에 그 처음에 나왔던 앱이 좀 많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앱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역할로 해서 외주 개발을 한 게 저희가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그 회사지요.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더 기버스라고 하는 이 외주 프로듀싱을 한 이 회사가 결국에는 어, 뭐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어, 모든 거를, 그러니까 바이아웃이라고, 뭐 스포츠에서는 바이아웃이라고 하면은 내가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바이아웃 조항을 넣어요. 바이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그 선수의 가치를 맥시멈으로 잡아놔놓고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바이아웃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그 바이아웃 금액만 지불을 하면은 그 선수는 내 걸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, 선수와 협의가 되면은 가져올 수 있다는, 이런 게 바이아웃 조항이거든요. 여기서도 바이아웃이라는 용어를 쓰던데, 그러니까 뭐 20억, 30억 정도를 들였고, 여기는 이 연습생들이 묵는 그
기숙하는 집도 강남에 월 한 275만 원 월세를 줘가면서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데까지 제공을 하고, 그 다음에 해외에 뭐, 이, 그, 걸그룹을 소개를 하고 하는데도 분명히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도 들었을 거고, 그 다음에 그 곡을 쓰는데 작곡자나 뭐, 그 작사자에게 또 돈도 지불을 했을 거고, 이런 모든 것들을, 했겠죠. 그러면은 프로듀싱 자체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어딘가에 외주를 주는 상태지요.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바이아웃으로 어떤 모 기업과 모 엔터테인먼트사와 어, 이야기를 주고받았는 게 바이아웃으로 200억을 200억으로 소위 말해서 이 걸그룹 50-50라는 그 걸그룹을 인수를 해 갖고 가겠다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, 어, 원주인은 어떻게 보면은 어트랙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그 키우고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50-50라는 이 걸그룹의 음악 그게 뭐 큐피든가 그렇던데 그게 빌보드 차트하고 영국의 오피셜 차트 이런 데에 다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나니까 이놈이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은 2019년 9월 중순에 KOK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때 어, 시작을 한 게 바로 KOK 플레이잖아요. 그게 한 1년 2021년 4월이라고 치면은 한 1년 6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외주업체가 하나가 들어왔지요. 그리고 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토큰의 가치도 시장 가격이 뭐 1불이라고 해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상태예요, 사실은. 지금 저희가 0.01달러 정도가 되잖아요. 거기에 따지면은 1달러로 가면 100배의 가치를 가진 그 블록체인 사업자죠.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 작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어, 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고, 이게 결국에 어, 뭐 예를 들면은 이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회사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걸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됐잖아요. 근데 이 프로듀싱 하는 쪽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,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프로듀싱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또 되게 중요한 분야이긴 해요. 그러면은 여기 그렇다 손 쳐도 프로듀싱을 하는데 분명히 대가를 받았을 거다란 말이죠. 그러면은 KOK도 마찬가지로 KOK 앱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지들 말대로 운영사라고 하면은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돈을 받았겠어요? 안 받았겠어요?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. 근데 요놈은 바이아웃이라는 것 자체를, 그러니까 여기에 전 대표라는 사람은 그 내용을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, 여기는 사실은 오너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
전속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서상으로 이것은 그 기간 동안은 수익금을 정산 뭐 나눠 갖는 것도 분명히 계약서에 있을 거니까 그건 하는데 소유 개념이 있지요. 그런데 우리는 KOK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죠.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정권형 코인 또는 비정권형 코인 이렇게 했을 때 정권형 코인의 기본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실물이 있고 실물 자산이 있는 그 자체가 어 그거의 가치가 상승이 됨으로 해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, 보상이라든가 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내가 받을 수 있을 경우 받을 거다라는 거를 알고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정권형이라 이거죠. 그러면은 거꾸로 그 그렇게 따져 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땡땡이라든가 뭐 그런 아주 지금 뭐 해외로 도피 중인 그런 작자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 KOK 플레이에 몇몇이 있다라고 치면은 얘들이 초기에 뭐 그래도 앱이니까 그 개발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투자 계약들을 했을 거라고요. 그러면 요놈들은 사실은 정권용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. 근데 저희는 그냥 거래소에서 이게 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는데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코인이든 토큰이든 살 거 아니에요. 그것까지는 맞다 이거예요. 그런데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이 생긴다는 거를 감안해 두고서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권용 코인이다. 그러면은 초창기에 그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네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쩐주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런 류의 사람들은 그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접근형으로 봐야 되겠죠. 그리고 걔들이 가져가는 코인의 개수는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 대비해 가지고는 그 개수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. 그러면 얘들은 투자 개념이 들어갔고 그 투자가 결국에는 어떠한 고놈들 자체에서는 그 일정 지분을 서로 나누는 이런 계약들이 있었을 거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정권형 코인으로 봐야 된다. 그와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니지요. 그러면 여기서 그 어, 앞에 이야기했던 중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,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, 이런 거를 봤을 때, 누군가가 그 대가를 받고서 그 대가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역할을 함으로, 하는 그런 외주업체가
우리 같은 경우에는 KOK 파운데이션이 누군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는 다 해먹으려 그러다가 요거는 지금 덜미를 잡힌 거고 저희는 이미 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지금 어떠한 사람들도 뭐 사기나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저희는 그거와는 좀 차이가 나는 범죄 제목으로 해서 지금 그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표현을 할 때는 어, 뭐 한 사업장이 있고 매장이 있고 또는 집이 있고 하면은 내가 분명히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어,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게 있는데 어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걸 한 개 더 내갖고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유나 아니면은 완력으로 깡패들처럼 들어와 가지고 이 여기에서 조금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멍청하니까 내가 이걸 다 먹어 치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태클을 걸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그놈들이 모든 것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요놈들이 하고 있는 짓이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짓이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비교가 되는 정도의 그 뭐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스스로가 지금 단톡방에 띄워놨는 그 내용 아니면은 50-50라고 하는 이 걸그룹에 대해 가지고 검색을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기사들이 나와 있고 동영상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.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 김현정 쇼라고 하는 여기에 한번 컨택을 해서 저희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이쪽에 이 김현정 쇼 뉴스 김현정의 뉴스 쇼라고 하는 여기에 한번 그, 음, 그 제보를 한번 할까 싶어요. 이, 이 내용과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거든요.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어, 내용들과 오늘 여기에 올려놨던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. 근데 저희는 가상자산 또는 뭐 디지털 자산, 블록체인 사업, 뭐 이런 개념이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쪽은 어, 실정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냥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되지요. 그래서 어,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트라이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획사 하나의 피해를 보는 정도겠지만 저희는 수십만 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
기사거리로, 뉴스거리로 다루어야 될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저희, 저희 이 KOK를 더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를,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, 제가 꼭 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, 어, 저놈들하고의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놨길래, 어, 그 계약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계약서 내용이 도대체 뭔지 꼭 보고 싶어요, 그거는. 그, 제가 내일도 좀 움직여야 될 일이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어, 좀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